지난 12월 10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바로 공인인증서 폐지였습니다.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달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는데요. 관련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이슈 다양해진 전자인증 방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은행 업무나 민원 처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인데요. 공인인증서가 폐지됐으니 앞으로 금융거래나 민원 업무에서 인증서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등 국가가 인증한 6개 기관에서 발급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기존의 인증서와 민간 인증서 간 구분은 사라지고 모든 전자서명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써왔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바뀌어 유효기간 전까지 계속해서 쓸 수 있고 이후에는 사용자가 여러 인증서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불편함 때문인데요. 2002년과 2003년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증권 거래에 공인인증서가 의무화된 이후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외국인들의 국내 쇼핑 제한, 다양한 기기에서의 사용 제한, 민간 전자인증 시장의 발전 저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양한 인증서를 더욱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양해진 인증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금융결제원과 22개 금융사가 만든 금융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민간인증서 등입니다. 특히 금융인증 서비스를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금융인증서는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고 유효기간도 3년인데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특수 문자를 포함해 복잡했다면 금융인증서는 생체 인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단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인증서의 단점도 있습니다. 최초 발급 절차가 기존의 공인인증서처럼 까다롭다는 점과 아직은 모든 정부 홈페이지나 증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최초 발급 부분에서는 민간인증서의 장점이 두드러지는데요. 민간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은행에 가지 않고도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인증서를 내년 연말정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5개사를 후보로 정하고 이번 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간편함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민간인증서 발급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6,6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증서들은 한계가 있는데요. 업체별로 제휴한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증서별로 사용 가능한 곳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아직까지는 금융권별로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보다도 공동인증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사용도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양해진 인증서 중에서 본인이 편리하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는 어느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